이상으로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생식과 염색체 행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식과 염색체 행동. 여기서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2장은 잘 봅시다. 1번 첫 번째 문제, 동원체는 뭐뭐 부위이다. 동원체. 예비군 훈련 동원하는 그 동원 하는 것처럼 은 아니고, 동원체는 무엇을 하는 부위냐? 자매 염색 분체가 서로 부착되어 있는 부위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1번. 동원체는 자매 염색체가 서로 부착되어 있는 부위다. 염색체가 이제 두 쌍으로 되어 있는데, EN으로 되어 있는데, 이 EN이 이렇게 가운데 X자 모양으로 딱 붙어 있어요. X자 모양으로 교차되어 있는 이렇게 부분, 겹쳐져 있는 부분이, 거기에 동원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세포 분열할 때 이게 쭉 잘려 나가죠, 이게.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상동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이거 상동 염색체에 대한 문제는 매년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상동 염색체. 상동, 서로 같다. 염색체 안에 서로 같다. 그러니까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EN, 염색체가 두 개가 서로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동그라미 1번. EN의 염색체에서 짝을 이루는 한 쌍의 염색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동그라미 2. 유전자 자리는 다르지만 크기와 모양은 같은 염색체. 이거 틀렸죠. 어디가 틀렸냐? 유전자 자리는 다르지만이 아니고 일치하죠. 유전자 자리가 한 쌍이니까 같이 있잖아요. 같고 일치하고 크기와 모양도 같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유전적 능력이 서로 같다. 당연히 똑같아야죠. 4. 사람의 성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다. 왜 그러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성 염색체가 X하고 Y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죠.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왔는데, 한번 또 더 풀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다. 맞고, 상동 염색체는 감수 분열 시에 짝을 이룬다. 맞죠? 이게 짝을 이뤘다가 나중에 갈라지죠. 3. 상동 염색체는 한쪽 부모로부터 친으로부터 한쪽 친으로부터 한 쌍을 물려받는다. 이거는 틀렸어요. 그 한쪽 친이라는 거 엄마한테서만 혹은 아빠한테서만 한 쌍을 다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만 닮는다는 얘기고 아빠는 전혀 안 닮는다는 얘기니까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엄마 아빠로부터, 양쪽 친으로부터 각각 한 개씩 받는 거예요. 4. 상동 염색체는 동원체의 위치가 서로 같죠. 같아. 그래서 계속 같은 문제고요. 상동 염색체 같은 문제인데 표현이 다르게, 문제가 다르게 나온 거. 2003년 37번.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 및 동원체 위치가 같고 각 형질에 대한 유전자 자리가 일치한다. 그래. 상동 염색체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1. 상동 염색체를 이루는 두 염색체는 서로 다른 유전적 능력을 가진다? 아니죠. 같은 거라 그랬죠. 2. 상동 염색체를 이루는 두 염색체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는다. 오케이. 맞는 말이고. 3. 상동 염색체에는 우성 대립 유전자만이 존재한다.
보통 우리 시험 문제 뭐 많이 하면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대체로.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는 우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열성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다음 동그라미 4 동형성 염색체와 동형성 염색체는 라지 X. 그 다음에 이형성 염색체 라지 X, 라지 Y 모두 상동 염색체이다. 이건 틀렸죠. 그러니까 XX는 동형 이거는 상동이 맞겠지만은 이형 XY 이거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이렇게 한 5가지 내용이 주로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에 대해서 또 전혀 또 표현이 다른 문제. 상동 염색체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1. 제1감수 분열 때 짝을 이루는 염색체다. 2. 제2감수 분열 때 짝을 이루는 염색체다. 3. 제1유사 분열 때 4. 제2유사 분열 때. 답은 제1유사 분열 때 짝을 이루는 염색체예요. 제1 감수 분열 때. 상동 염색체는 제1 감수 분열 때요. 유사 분열이 아니고, 유사 분열은 그냥 똑같은 세포가 똑같은 걸로 다시 하나 더 만들고 분열돼서 만드는 거고, 그건 의미가 없고, 상동 염색체는 감수 분열 때, 제1 감수 분열 때 짝을 이뤄갖고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생식과 관련된 거예요. 상동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는 이상으로 끝내고, 작년 문제 세포 분열 얘기 문제인데 볼게요. 세포 분열에서 DNA 양이 2배로 증가하는 때는 답은 G1기, S기, G2기, M기 중에서 S기예요. DNA 양이 2배로 증가하는 때는 S기다. 근데 이거를 문제를 표현을 다르게 해요. 세포 주기에서 DNA가 합성되는 시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S기예요. 2배로 증가하는 때나 합성되는 때나 똑같이 S기다. 또 이제 다른 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세포 주기에서 DNA 합성은 언제 일어나느냐 해놓고 1. G1기, 2. G2기, 3. G1기와 G2기 사이, 4. M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S기가 없단 말이에요, 답이. 그러면 G1기와 G2기 사이에 S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지. G1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G1기, 그 다음에 S기, 그 다음에 G2기, 그 다음에 M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G1, S, G2, M 이렇게 되니까 G1기와 G2기 사이에 S기가 있으니까 답이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DNA 합성이 이루어지는 때 혹은 DNA가 2배가 되는 때 다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답은 S기인데 S기라고 대신에 G1기와 G2기 사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다음 문제. 체세포의 세포 주기에서 M기는 언제냐? 언제 일어나느냐? 유사분열이다. 답은 유사분열. M기는 체세포의 세포 주기에서 M기는 유사분열이 일어날 때다. 똑같은 문제인데 세포 주기에서 유사분열기를 나타내는 시기는 하면은 M기예요. 유사분열 M기. 또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을 다르게 한 거. 세포 주기에서 염색체가 분열하여 딸세포를 형성하는 시기는 염색체가 분열하여 딸세포를 만드는 게 바로 유사분열이에요. 그러니까 내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은 M기. 똑같은 문제. 세포 주기에서 복제된 염색체가 분리되는 때는 이것도 M기예요. 그러니까 복제된 염색체가 분리되는 게 바로 유사분열이거든. 유사분열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게
염색체가 분열해서 딸세포를 만드는 것도 유사분열이고, 염색체가 복제되는 것도 유사분열이고, 이게 복제된 염색체가 분열되는 거, 이것도 유사분열이라는 얘기지. 유사분열은 언제냐? M기다. 정리하면은 G1기가 있는데, G1기는 세포 성장기라고 말하고, S기는 DNA가 합성하는 시기고, 합성하는 시기 2배로 되는 시기라 그랬고, G2기는 유사분열을 준비하는 단계고, 마지막 M기는 유사분열기 이렇게 돼. 그 다음 문제, 세포 주기에서 세포 분화가 일어나는 시기는 세포 성장기 G1기가 돼요. G1기. 다음 문제, 자매 염색체는 무엇인가? 다음 중 무엇인가? 1. 서로 붙어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이다. 이거는 서로 다르지 않죠. 자매 염색체는 같은 거죠. 2. 서로 붙어있는 정확히 똑같은 복제된 염색체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3.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염색체이다. No, 다르지 않죠. 4. 상동 염색체를 가리키는 용어다. 이거는 아니죠. 상동 염색체는 원래 가지고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자매 염색체는 유사분열을 통해 가지고 쪼개진 거니까, 새로 생긴 거니까 딸 염색체죠. 이거는 딸이죠, 딸. 상동이 아니고, 상동 염색체는 주로 감수분열 때 얘기고, 자매 염색체 분체는 유사분열 때 얘기고 달라요. 그 다음 문제, 세포분열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으니까, 세포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1. 유사분열은 2번 연속 분열하고 감수분열은 1번만 분열한다? No. 감수분열이 2번 하죠. 감수분열 1, 감수분열 2, 제1 감수분열, 제2 감수분열, 이렇게 감수분열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유사분열은 그냥 한 단계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다 똑같이 있어요. 어떤 분열이든 간에, 어떤 분열이든, 제1 감수분열이든, 제2 감수분열이든, 유사분열이든,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은 감수분열은 제1, 제2로 나누고 유사분열은 그냥 유사분열. 자, 이 동그라미 2번. 유사분열은 유전물질의 균등 분배이고 감수분열은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유사분열은 유전물질의 균등 분배,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똑같이 나누는 거. 세포분열, 세포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다시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분열하는 거. 유사분열이고, 감수분열은 생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죠. 유전자가 감수분열 과정에서 재조합이 일어나서 엄마 닮은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아빠 닮은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조상을 따져보니까 할아버지 닮은 놈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바로 유전자 재조합이고, 아니면 전혀 이런 돌연변이 같은 이상한 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동그라미 3. 유사분열은 배우자 형성 과정이고 감수분열은 유전자 균등 분배 과정이다. 이거는 바뀌었죠. 유사분열은 균등 분배 과정이고 감수분열이 배우자 형성 과정이고. 4. 하나의 세포가 한 번 유사분열하여 4개의 딸세포가 생기고, 이제 여기까지만 봅시다. 하나의 세포가 한 번 유사분열하는 것까지 맞아요. 근데 4개의 딸세포가 생기고, 이거는 막 섞어 놔서 틀렸어요. 유사분열을 하면 2개가 이렇게 반수체 세포가 2개가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 감수분열을 통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2개의 딸세포가 형성된다. 참 이건 2개의 딸세포가 형성되는 건 유사분열이고, 말을 막 섞어놨어요.
섞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사분열을 해서 2개의 딸세포가 생기고 감수분열을 통해 4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맞는데 섞어놨기 때문에 틀리다. 답은 유사분열은 유전물질의 균등 분배고 감수분열은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난다. 이게 답이다.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이어지고 똑같은 문제인데 유사분열과 감수분열의 다른 점은 이렇게 했거든요. 유사분열과 감수분열의 다른 유사분열이 그럼 감수분열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1번 유전물질의 불균등 분배가 일어난다. 이거는 불균등 분배라는 거는 재조합이 일어난다는 뜻이니까 이건 감수분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고 분열 전과 분열 후의 염색체 수가 똑같다. 오케이. 이게 유사분열의 특징이죠. 3.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난다. No. 이거는 감수분열에 해당되는 거고 비상동 염색체 사이에 교차가 일어난다. 이 교차 일어난다. 이거는 감수분열이에요. 그 다음 문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남으로써 나타나는 염색체의 십자형 구조는 그럼 무조건 키아스마 어떤 경우는 키아즈마라고 나오기도 하고 키아스마라고 나오는데 키아즈마. 근데 문제를 또 빌빌 꼬아요.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날 때는 염색 분체가 서로 꼬여진 것과 같은 십자형 구조가 된다. 이 십자형 구조를 무엇이라 하느냐? 키아스마. 그 다음에 뭐 다 하여튼 비슷한데 교차라는 말이 나와서 십자형 구조 그러면은 키아스마다. 키아스마. 그 다음 문제 교차에 의한 유전자 재조합은 이 키아스마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재조합은 언제 일어난다? 제1감수분열 전기에 일어난다. 제1감수분열 전기. 아까도 제1감수분열 전기 하나 나왔죠. 언제? 뭐였죠? 상동염색체였나요? 그죠? 상동염색체가 감수분열, 제1감수분열 때 짝을 이루는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유전자의 교차에 의한 유전자가 재조합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1감수분열 전기. 그 다음 문제 연관유전자의 유전자 재조합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도 똑같이 제1감수분열 전기.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전기 중에서도 언제냐? 태사기예요. 나중에 저기 108페이지인가 그쪽에 가면 또 나오는데 연관유전자의 재조합은 또 제1감수분열 전기다. 그 다음 같은 문제인데 표현이 다른 거. 자매 염색 분체를 가진 상동 염색체의 염색체 대합이 일어나는 시기는 자매 염색 분체를 가진 상동 염색체의 염색체 대합, 재조합. 마찬가지로 제1감수분열 전기예요. 또 같은 문제인데 표현이 다른 거. 감수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짝을 짓고 염색체 교차에 의해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는 시기는 똑같이 제1감수분열 전기. 이거는 지금 문제 두 번 낼 수 있는 문제를 한 문제에 묶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의 짝을 이루는 것은 언제냐? 제1감수분열 전기고 염색체 교차에 의해서 재조합이 일어나는 건 언제냐? 똑같이 제1감수분열 전기고. 또 똑같은 문제. 배우자를 형성할 때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는 시기는 배우자 형성한다는 게 바로 감수분열한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1감수분열 전기. 정말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은 풀 수 있고 이해를 못하면 풀 수 없다. 다음 문제. 기억 관로일 때 연관 유전자의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연관 유전자의 유전자 재조합이 언제 일어나냐 이 문제거든. 그러면 당연히 아까 봤듯이 제1감수분열 전기고 그 다음에 니은
언제 독립유전자의 재조합이 일어나느냐? 독립유전자의 재조합은 제1감수분열 중기에 일어납니다. 중기. 연관유전자의 재조합은 제1감수분열 전기. 독립유전자의 재조합은 중기. 가운데 중자 중기. 다음 문제. 감수분열할 때 유전물질의 균등분배가 일어나는 시기. 균등분배라는 것은 동형분열이에요. 동형분열은 유사분열이죠. 아니지, 유사분열이 아니지. 저 뭐야. 감수분열, 제2감수분열을 동형분열이라고 그래요. 균등분배가 일어나는 것은 제2감수분열 말기. 그러니까 전기에는 재조합이 일어났고, 제1감수분열 전기에는 재조합이 일어났고, 제1감수분열 중기에는 독립유전자의 재조합이 일어났고, 두 번째 감수분열 말기에는 균등분배, 동형분열, 같은 말이에요. 이 일어난다. 다음 문제. 제1감수분열 전기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이가 염색체 형성. 이거 맞죠, 그죠? 이가 염색 형성. 2. 염색체가 교차한다. 염색체의 교차. 이거 맞고. 염색체가 양극으로 이동한다. 염색체 양극 이동. 이거는 제1감수분열의 후기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고, 염색체의 응축.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1감수분열 전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 나오면 헷갈리겠다. 그 다음 문제. 감수분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옳은 것은 잘못된 것은 나오는데, 감수분열, 이거 시험에 해마다 나오니까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감수분열에서 시험이 몇 문제가 나와요. 똑같은 감수분열에서 1년에도 두세 문제씩 나와요. 1. 감수분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감수분열은 제1감수분열과 제2감수분열로 구분된다. 맞죠? 2. 생식세포 한 개가 감수분열하여 4개의 배우자 세포를 만든다. 맞죠? 그죠? 말기가 되면 4개가 반수체 세포 4개가 생기죠. 3. 염색체 교차는 제1감수분열 때 일어난다. 주로 언제였죠? 전기죠. 4. 유전자 재조합은 제2감수분열 때 일어난다. 이거는 틀렸죠. 제1이라 그랬죠. 교차든 유전자 재조합이든 이거는 제1 때 일어난다. 제1. 똑같은 문제. 감수분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감수분열 과정에서 유전자 재조합이 나타난다. 오케이. 2. 감수분열은 수정란의 세포분열이다. 이거는 유사분열이에요. 수정란 하니까 마치 감수분열 생식과 관련되니까 감수분열처럼 헷갈리기 쉬운데, 그냥 이거는 세포가 분열하는 거예요. 수정란. 이거는 유사분열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3. 제1감수분열은 동형분열이고 제2감수분열은 감수분열이다? No. 바뀌었어요. 제1감수분열은 감수분열이고 숫자가 감수하는 거. 제2감수분열은 똑같이 나눠지니까 동형분열이에요. 4. 감수분열의 의의는 유전물질의 균등분배이다. 균등분배가 아니고 불균등분배죠. 재조합이 일어나니까, 유전자가 재조합이 일어나니까 해체 모형하기 때문에 불균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틀렸다. 계속 같은 문제고, 다음 문제. 감수분열의 유전학적 의의로 바른 것은 옳은 것. 1. 유전물질의 균등분배가 일어난다. 이거 틀렸죠. 불균등이라고 그랬죠. 유전적으로 동일한 배우자를 생산한다. 아니죠.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부모와 똑같은 배우자를 만들어낸다. 그건 아니죠.
재조합이 일어나니까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3. 종마다 고유한 염색체의 수를 유지하게 한다. 이거는 맞죠. 염색체의 숫자는 그대로 같죠. 사람의 염색체가 24 곱하기 2 해서 48개인데 아들이 태어나서 50개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4. 교차로 인해 유전적 재조합이 억제된다? No. 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재조합이 일어난다 해야 맞는 거죠. 똑같이 감수분열의 의의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유전물질의 균등 분배 과정이다. 불균등이라 그랬잖아. 2.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 염색체 수가 2n으로 보존된다? 아니지. 감수분열을 하면은 말기 때 가면은 단수치 4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4개가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한 번의 분열로 완성된다? 아니지. 제1, 제2가 있다 그랬으니까. 4.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난다? 이게 맞는 말이죠. 뭐 같은 문제인데 또 한번 풀어봅시다. 감수분열의 유전학적 의의를 잘못 기술한 것은 1. 감수분열은 생물종의 고유한 염색체 수를 유지시킨다. 이거는 맞죠. 숫자는 그대로 간다. 2. 감수분열은 염색체의 조성이 서로 똑같은 배우자를 생산한다. 아니라 그랬죠. 염색체 숫자는 같지만 조성은 염색체 내용물 조성은 유전자 조성은 바뀐다 그랬죠.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3. 감수분열은 유전자 재조합을 일어나게 한다. 오케이. 감수분열은 유전 법칙을 성립하도록 한다. 오케이. 다음 문제. 식물과 동물의 배우자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1. 한 개의 생식세포에서 식물의 화분은 4개, 동물의 정자는 1개 형성된다. 이거는 웃기는 게 동물의 정자가 1개 형성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섭섭한 일이 있나? 이건 틀렸고 1개의 생식모세포에서 식물의 화분은 1개, 동물의 정자는 4개. 4개밖에 왜 안 되냐고. 뭐 1억 마리인가 된다는데. 3. 1개의 생식모세포에서 식물의 배낭과 동물의 정자 모두 1개씩. 야 죽어라. 1개 갖고 어떻게 하라고. 4. 1개의 생식모세포에서 식물의 배낭과 동물의 난자, 암컷이죠. 배낭도 암컷이고 난자도 암컷이니까 모두 1개씩 형성된다. 오케이. 이게 맞는 말이지. 난자는 1개죠. 배낭도 1개. 배낭이 원래 중간에 여러 개 많이 생기지만 다 없어지죠. 태화돼 버리고 1개만 남죠. 배낭. 난자도 1개. 대신 화분이나 정자는 숫자를 할 수 없을 만큼 많죠. 이제 전혀 다른 문제. 사람의 성비가 1대1인 이유로 바른 것은 1. 한쪽 성의 성염색체가 이형 접합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이게 맞는 말이죠. 한쪽 성이 누구냐면 수컷이죠. 수컷의 성염색체가 이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XX고 남자는 XY죠. 그 XY가 바로 이형 접합이죠. 이게 남자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사람, 초파리, 뽕나무 등 성염색체에 의해 성이 결정되는 생명체에서 암수의 성비가 1대1이 되는 이 앞에 뭐 거창하게 뭐 이상하게 사람, 초파리 뭐 이상한 거 나와더라도 1대1인 이유는 답은 간단해요. 이건 다 똑같아요. 성염색체가 수컷이 XY 이형이기 때문에 이형 접합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요거는 이렇게만 딱 외우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상으로 1장하고 2장 다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